안녕하세요. 더흐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여기는 학원은 아니고요. 저희 집 안방이고요. 예, 시간이 바빠서 이제 되도록이면은 도움이 되는 말이나 글을 업로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또 저희 애기가 어려서 애기랑도 놀아줘야 되고 해서 오늘은 이제 집에 퇴근 후에 와서 이제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요. 예, 제가 이제 따로 오늘은 이제 PDF 파일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려고 하니까 조금 약간 어색합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찍으려니까.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냐 하면요. 부모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예능이나 텔레비를 잘 안 보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예능을 좋아해서 아내가 TV를 볼 때 같이 보는데요. 얼마 전에 아내의 맛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나경원 씨가 나와서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나경원 씨를 이제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 뭐 별로 관심이 없고 뭐 그런데 이제 그 뭐 서울시장 관련돼서 이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전부터 이제 문제가 많았던 이제 나경원 씨의 아이, 이제 다운 증후군이 있는 아이랑 같이 나왔는데, 제가 댓글을 다 찾아보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뭐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 긍정적인 말도 많고 비판적인 말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뭐 다운 증후군은 뭐 중증도 있고 경증도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장애인 부서에서 이제 봉사를 한 적이 많이 있는데 특히 다운 증후군 우리 이제 아이들은 이 통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아이들의 행동이라든지 그런 거를 아주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험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그 아이가 너무 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정상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정말 장애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 조절과 감정 조절과 또 집중력을 보인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조금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뭐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했기 때문에 또 이제 힘도 있고 지도층이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그게 꼭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분이 나경원 씨가 그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이제 주의 깊게 봤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우리도 이제 저도 부모고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고 또 이 영상을 보는 우리 학생들은 이제 자식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부모가 될 텐데 올바른 부모의 길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자, 올해 입시에서 가장 크게 나온 화두는 바로 의대입니다. 자, 물론 매년, 매해 이제 의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고 의대의 성적이 올라가며 의대 입시가 치열해지지만 올해만큼 또 의대 입시가 치열했었던 적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쟁률도 굉장히 높았고요. 또 의전원이 거의 없어지는 시점에서 또 그런 시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됐어요. 과연 의대를 가는 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원해서인가? 아니면 부모님의 꿈인가?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 공부를 시키는 것도 물론 우리 이제 아직 성숙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부모가 약간은 반강제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이제 우리 아이를 위해서였나? 아니면 나의 욕심 때문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내가 얼마만큼 냉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학원을 하지만 사실 이제 물론 이제 중고등학생이 돼서 부모님이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학원을 다녀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집에서 부모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가르쳐 주는 게 최고의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집 딸 꼬맹이가 이제 올해 8살이 돼서 작년부터 엄마랑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씩 매일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속이 터진다, 화가 난다. 그거고 공부를 하면 우리 딸이 우리 엄마, 우리 아내한테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사과하는 거예요. 사과하는 게 일상입니다. 너무 엄마는 화를 많이 내고 그런다 그러고 우리 아내도 이제 속이 터진다고 그러죠. 그러면 제가 우리 아내한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자, 이런 말을 해요. 여보, 나는 돈을 받고 가르쳐 주는 남의 애들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화내고, 그런데 하물며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딸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화내고 그래서 되겠냐 그랬더니 딸이니까 더 화가 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음, 이제 한번 생각을 이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유년 시절과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불합리했었던 거, 우리가 부모님한테 싫어했었던 그 모습이 이제 저희에게 나오는 게 아닌가.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현재 이제 부모님도 가까이 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모, 자식이면서도 이제 부모이기는 한데요. 이제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 말에 따르면 효자예요. 예. 부모님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가정에도 충실하고 그런 아들이자 남편이죠. 그런데 이제 뭐 공부 충실히 열심히 했지만 이제 저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친척들도 있고 더 잘하는 이제 사람들도 있으면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나름 유일한 제일 큰 희망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하거나 더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이제 부러워했어요. 예. 친척도 그렇고 친척 중에서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한 명 있어서 형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이제 어렸을 때부터 딸 같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엄마, 내가 걔네들보다 성적은 조금 낮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엄마한테 딸 같은 아들이고 엄마 말 잘 듣고 심부름도 잘하고 기쁘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부 조금 성적이 조금 낮은 것보다는 그게 좀 더 낫지? 그렇게 이제 저는 엄마를 더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그것도 다 좋지만 부모에게 자식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성적이 좋은 거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고 부모님한테 나의 감정을 숨기고 최선을 다해도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100%의 기쁨을 줄 수가 없구나.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성인이 돼서 이제 웃으면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보면 저희 부모님은 그런 말 한 기억도 잘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이제 그게 엄청나게 큰 이제 나름 어렸을 때의 아픈 기억인 거죠. 자, 그렇듯이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잘 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나 행동들 중에 알게 모르게 우리 아이한테 굉장히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이제 가끔 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해보거나 그러면 생각보다 아이들이나 배우자한테 상처나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처 같은 것도 있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고 또 상담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부모님들은 아,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을 했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나한테 또 우리 배우자가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생각해주고 신경 써줘서 한다는 그런 충고들이나 이야기들이 자신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부모님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나는 안 그랬는데 왜 우리 아이는 그럴까?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오류가 있어요. 우리 아이는 나랑은 다르다는 거죠. 내가 낳았지만 나의 유전자가 있지만 반대로 나의 배우자의 유전자도 있기 때문에 나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또 나랑은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랑 같은 패턴으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걸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엇나가는 그런 방향성이 있지 않나 싶고, 우리도 어렸을 때 다 반항을 하고 공부도 하기 싫었어요. 그거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잘 키워주셔서 지금 성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분명히 반항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잊어버렸 거죠. 내가 반항한 건 잊어버리고 열심히 살아서 지금 성공했다. 그러니까 너도 반드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각자의 가정에 여러 가지 원인과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아이한테 이제 뭐 많은 재산을 주는 거,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 주는 거, 뭐 다 좋아요. 다 부모가 해야 되는 하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지금 자식이면서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화목한 가정과 화목한 부부관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화목한 부부관계가 이루어져야지 이제 부모에 대한 부모 스스로의 만족감이 높아지고 그 높은 만족감과 자존감으로 우리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독립적인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화목한 부부관계나 화목한 가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미 그 불안불안한 상태에서 내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불안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아이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하려고 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살아본 느낌으로는 물론 어렵지만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바르게 키우려고 하면 화목한 부부관계가 가장 우선이고, 또 이제 뭐 부부는 동등하잖아요. 누구 한 명이 이제 참는다고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 두 분 다 이제 합심하고 협력하여서 이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참고 이제 동일한 곳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제가 봤었을 때는 아이를 가장 좋게 양육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도 피할 곳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혼내는 거는 당연히 혼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엄마가 혼낼 때 아빠가 뒤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아빠가 호되게 혼낼 때 엄마가 다 혼난 다음에 아빠의 마음을 이해시켜주고 아이를 달래줄 수 있는, 하지만 목소리는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항상 아이한테는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부모님들 스스로도 자존감이 높고 행복감을 가지고 있어야지 정말 좋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이제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요즘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참 많아서 그리고 저도 이제 자식이면서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아, 과연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 어디까지가 부모의 역할이고 무엇을 하는 것까지가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두서없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를 할까봐 원고도 한번 써보고 해봤는데 원고에 쓴 내용 거의 뭐 말을 하지는 못한 것 같고 기억이 잘 안 나서 이제 뭐 이 말 저 말 막 많이 한 것 같은데 음 이제 학원 강사를 오래 하면서 많은 부모님들을 이제 상담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 다양한 이제 분들이 있는데 이제 어, 물론 굉장히 제가 이제 닮고 싶은 정말 자식을 잘 키우시는 이제 부모님들도 있지만 한 발 물러서서 보면은 이제 문제점이 보여요. 근데 그 문제점이 보이는 게 이제 부모님을 상담하고 아이를 가르쳐 보면 아이에 대한 문제점이 더 큰 게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문제점이 더 큰데 정작 본인은 그거를 인지하시지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공부는 부모님이 옆에서 잘 습관만 잡아주시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시간이 짧게 걸리고 아니면 빨리 공부를 잘하게 되나 아니면 조금 늦은 시간에 공부를 잘하게 되나 그 차이지 부모님의 신념과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아이는 분명히 공부를 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공부를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좋은 방법을 심어주는 것. 예를 들면 좋은 습관, 좋은 행동, 그리고 행복한 마음, 그리고 올바른 마음, 아이가 바르게 가는 것,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부모의 꿈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경찰관, 소방관, 대통령, 그렇게 이제 얘기하듯이 과학자, 나의 꿈을 키워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 어, 정말 부모의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부모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우리 한번 뭐 여러분 제가 이제 주제 넘은 이야기지만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이 있으면 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의 방향성이 잘 맞나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